그럼 목소리도 바꿀 수 있습니까? 특정 근육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근육을 작용을 못하게 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소리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저 게임도 좀 좋아하는데 어떤 게임 좋아하십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많이 했죠. 대마시아 이런 거 따라 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고. 그런 거 막 많이 따라했죠. 대마시아! 오! 안녕하세요. 노블레스양 경광현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원장님을 모시게 되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컬 보이스 이비인후과의 원장 송근호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이비인후과와는 다르게 목소리를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 특히 가수나 보컬 분들 위주로 조금 보고는 있어요. 물론 이제 성우분들이나 아나운서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고는 있지만 보컬 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비인후과는 정확하게 어떤 과인가요? 저희 의사들끼리 하는 말로 오공과라 그러거든요. 오공과요? 구멍이 5개다. 하나, 둘, 셋, 넷, 5개거든요. 그래가지고 비, 인후과거든요. 네. 귀, 코, 목을 보는 과라고 네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기 환자들이 이비인후과에 간다는 거는 잘 찾아간 건가요? 그렇죠. 감기가 네. 어떻게 보면 인후염이거든요. 인두후두염이라 그래요. 인후염으로 가는 거는 사실 네. 맞는 거죠. 코로나 때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코로나 때 네. 개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한창 이제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진정되었을 때 제가 그때 아. 조용할 때.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네, 의학발성 메디컬 보이스라는 채널. 어떤 채널인지 잠깐 좀 소개 좀. 의학발성 메디컬 보이스는 이 발성을 배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답답한 느낌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 소리 어떻게 내면 됩니까? 이러면 다 소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이제 딱 그 생각이 나요. 이거 어떻게 하는데? 네. 그 선생님 본인이 느낀 감각을 말해주면서 들려주고 따라해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게 되는 사람은 있어요, 확실히. 귀가 좋은 사람들은 되는데 네네. 안 되는 사람들 입장에 되게 답답하거든요. 이거를 좀 뭔가 좀 합리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미국에서는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소리는 후두가 네. 올라가지 않은 소리고 후두가 올라가는 근육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네. 그런 근육들을 이완시켜야 되고 특정 근육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근육을 작용을 못하게 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소리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럼 목소리도 바꿀 수 있습니까? 금방 바뀝니다. 이거를 어떻게 훈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원리는 운동이랑 똑같아요. 목표하는 소리를 네.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또 어떻게든 만든 다음에 이거를 매일 조금씩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다 보면 이거를 1년 동안 똑같은 훈련을 했다고 쳐보세요. 몸에 배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 목소리 저도 많이 바뀐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올린 게 있는데 훨씬 앵앵거리는 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내과적인 측면이 있고 외과적인 측면도 있다. 이제 설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손을 좀 잘 써야 되는 부분이라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비인후과가 대학병원에서는 그냥 수술하는 과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비염 수술 이런 건 유명하잖아요. 편도절 제술 이런 것도 하는데 코 쪽의 암이라든가 아니면 귀 쪽의 암, 심지어는 약간 그 뇌 쪽 보는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귀랑 뇌랑 그 경계면이 약간 예. 조금 애매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건드시는 귀 쪽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귀가 또 어지러움 담당하니까 어지러움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범위가 넓죠. 어떻게 하다가 이비인후과를 선택을 하시게 됐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비인후과를 처음부터 생각한 게 아니라 성대, 목소리를 보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이비인후과를 지망한 건 아니고 가수들의 성대를 관리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은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좀 네네네. 현실적으로. 네네네. 처음에는 오. 그냥 다른 과를 지금 지망을 했는데 네네. 이제 거기서 떨어진 거죠. 떨어지고 그때 이건 운명이다.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그때 네. 이제 성대를 보는 과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예. 성대를 보는 과가 이비인후과였어요. 그래서 성대를 보기 위해서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꿈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냥 하고 싶었던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개원을 하시는 원장님들 입장에서 입지가 어떤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이비인후과라면 저희들끼리도 하는 말인데 입지가 거의 90%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디가 목이 아파요. 근데 저기 멀리 명의가 있어요. 거기 안 가거든요. 당장 바로 가까이에 있는. 네, 약만 타면 되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감기 위주로 볼 거면 그냥 주변에 사람 많은 데가 최고고요. 사람이 없는 데 하면 아무리 내가 잘 보고 친절하고 해도 잘 되기가 힘든 그런 잘 좀 되기가 특성이 힘든. 있어요, 이비인후과. 네.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이런 데랑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치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가던 치과를 좀 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성형을 하고 싶은데 집 네. 앞으로 가진 않잖아요. 인터넷 막 찾아본 다음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야, 이 사람 잘한다더라 하면 가는 거지. 잘한다는 성형외과가 집 앞에 있는 것도 행복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개원을 선택을 하시게 된 건 어떻게 선택하시게 됐습니까? 사실은 그 제 성향이 좀 컸어요. 제가 좀 옛날부터 느꼈던 게 네네. 대학생활 힘들다. 왜냐면 저는 그 하고 싶은 게 너무 확고했고 약간 그런 성격이 좀 있었어요. 위에서 지시를 했을 때 까라면 까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내 생각에 납득이 안 되면 도저히 못하겠네. 저는 제가 그런 성향이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는 거예요. 나는 성대를 보고 싶은데 성대를 보고 별로 관심 없는 B나 코나 아니면 뭐 갑상선이나 뭐 이런 걸 봐야 되니까 이런 데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느꼈던 건 나는 무조건 빨리 해야겠다. 알바를 좀 해보다가 한 달 정도 해보고 네네. 바로 해야겠다 생각하고 바로 입지 알아보고 개원했습니다. 이비인후과의 워라벨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과 불문하고 개원의의 워라벨은 좋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개원을 하게 됐는데 네. 너무 바쁜 거예요. 유튜브까지 하다 보니까 제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개원을 하게 되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행정적인 걸 와이프가 많이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진짜 없어요. 개원이 자영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시간이 없다. 자기 시간이 있는 사장은 곧 사장이 아니게 되는. 개원을 꿈꾸는 분들한테도 좋은 조언이 됐었을 것 같아요. 보컬 트레이닝을 직접 받으셨다고 개원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사실 시작은 그냥 네. 노래가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네네네. 좀 저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달랐던 게 보통은 노래를 잘하면 하고 싶어 하거든요. 노래방을 갔는데 네네.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걸 잘해지는 거에서 약간 좀 만족감을 느끼는 성격이어가지고 이걸 좀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했는데 안 네. 되는 거예요. 노래방을 다니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배워야겠다. 그래서 그때 보컬 트레이닝 학원을 찾았는데 네네. 사실은 그때는 취미생들이 보컬 트레이닝 받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무턱대고 그냥 학원 들어가가지고 네네네. 배우기 시작했고 하는데 잘 안 늘어요. 이제 선생님들 막 계속 바꿔가면서 근데 뭐 거의 비슷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답답하다. 강남에 유명한 학원 갔는데도 비슷한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보컬 트레이닝을 공부를 했고 약간 미국 쪽 자료들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뉴욕에서 보컬 트레이닝 배운 게 한국에서 배웠던 것과 많이 달랐다. 정말 많이 달랐어요. 한국에서 제가 처음에 정보들을 찾을 때 답답했던 점이 선생님들마다 하는 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 쪽에서 자료를 찾는데 락 보컬이랑 성악가랑 말하는 게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거기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돼가지고 통일이 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전파하는 뭐 합회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게 이미 좀 조직이 돼가지고 정립된 정보들을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결국은. 제일 좀 끌렸던 게 이제 뉴욕 보컬 코칭 단체였는데 저스틴 스톤이라는 이제 유튜버인데 그 친구가 전 세계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온라인 강좌를 열고 녹화본을 남겨가지고 나중에 들을 수 있게 해주고 되게 잘 돼 있네요. In this case, it's hilarious. It's elevated.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부하기 좋았고 내용도 너무 좋았고 완전 신세계였죠. 와,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구나. 듣기만 하셔도 그 사람이 어떻게 발성하고 있는지 이제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말하거나 노래를 부르시게 하면서 내시경으로 움직임을 보거든요. 실제로 문제가 있는 움직임들이 보이고요. 이제는 듣기만 해도 보여요. 저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좋으신데 약간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정도 목소리면 다들 좋다고 하실 텐데 뭐 소식적인 그런 소리는 좀 듣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 톤 좋은 거랑 또 좀 다른 얘기예요. 오래 말씀하실 때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구석이 조금 있으세요. 그럼 이따가 원장님의 노하우를 한번 쫙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목을 관리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까지는 저는 그 정말 놀라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그 힙스터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남들 안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저 게임도 좀 좋아하는데 어떤 게임 좋아하십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많이 했죠. 데마시아 이런 거 따라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고. 데마시아! 그런 거 막 많이 따라했죠. 데마시아! 오! 성우 같은 것도 많이 했었어요. 왠지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즈리얼이라든가 혹시 아세요?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오!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피한성이 갖는 매력은 또 따로 있을 거고요. 이비인후과가 갖고 있는 매력은 또 만약에 원장님이 보시는 어떤 매력이 있겠습니까? 현실 버전이 있고 이제 꿈 버전이 있는데 현실 버전으로 가면요, 그 이비인후과가 개원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일반적으로 작게 하려면 얼마든지 작게 할 수 있고요. 자본금의 제약이 크지가 않다. 솔직히 말해서 많이 벌진 못하는데 그렇다고 망하기도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안전한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분지족하는 삶이라면 이비인후과가 괜찮다. 그러면은 꿈 버전은 어떻습니까? 꿈 버전은 이게 뭐 귀코목이라고 하지만 사실 귀랑 코랑 목은 굉장히 좀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처럼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면 정말 다양한 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어지러움 전문이라든가 뭐 코 수술 전문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저처럼 목소리 전문으로 살 수 있고 좀 영역이 굉장히 좀 넓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코골이가 심하다든가 뭐 이런 것도 이비인후과 수면도 이비인후과 영역이거든요. 코골이 쪽이 만약에라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합니까? 병원에서? 코골이는요 양압기 같은 거를 좀 많이 쓰고요. 코골이가 왜 생기냐면 통로가 좁아진 상태로 공기가 지나가니까 떨리는 거예요. 그냥 압력을 딱 걸어놔가지고 못 좁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수술로 좀 열어주고 그런 게 안 되는 부분은 양압기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폰 쓰십니까? 걸고 있는 게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커널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귀에 더 안 좋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귀 안에는 뭐가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귀에 뭐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최대한 좀 환기가 되는 이어폰이 좋죠. 헤드셋도 그럼 별로. 헤드셋이 낫죠 차라리. 이어폰 자체가 좀 청신경을 많이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귀 건강 측면에서는 더 좋아요. 노이즈 캔슬링이 귀 건강 측면에서 더 좋다고요? 왜냐면 볼륨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이제 밖에 소리를 차단하니까 이제 내가 좀 더 적게 들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볼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너무 크게 듣는데 크게 듣는지를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저 그냥 에어팟 씁니다. 그냥. 우리 원장님은 에어팟을 쓰시는 걸로. 네. 그럼 목소리도 바꿀 수 있습니다. 금방 바뀝니다. 한번 해보세요. 노블레스 수연. 가겠으니까 자. 어때요? 오,